2022년 5월 23일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에 있는 한천팔경의 제1경인 원류봉을 찾았다. 깎아지른 절벽산인 원류봉 아래 정자와 맑은 물 초강천은 수려한 풍경을 이룬다. 달이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의 원류봉이란 이름처럼 달밤의 전경이 특히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이 일대의 뛰어난 경치를 한천팔경이라 하였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한때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지금도 원류봉이 바라보이는 곳에 작은 정사가 있고 우암 송시열을 기리기 위한 유어비가 충청북도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암 송시열은 이곳에서 가까운 충청북도 옥천군 구룡촌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 후 예학과 성리학을 공부하고 26살에 생원시에서 장훈급제를 했다. 송시열을 비롯한 조선 중기의 큰 인물들은 명문 거족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퇴계 선생도 그러했듯이 송시열 역시 학문적 능력으로 좌의정까지 올랐다. 그는 인조, 효종, 현종, 숙종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사림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국보 제239호로 지정된 우암 송시열의 초상이 걸려 있다. 여기에 우암은 이렇게 쓰고 있다. 자연 속에서 사슴들과 함께 지내며 초갓집에서 사는구나. 창문은 환히 밝고 주위가 고요할 때 줄인 배 참으면서 책을 보았다네. 내 모습 볼품 없고 내 학문 텅 비었구나. 천재의 진실한 마음을 어기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 너는 나는컨대 책벌레구나. 이 초상의 중앙에 정조대왕은 이렇게 쓰고 있다. 절개와 어리는 천년 세월이 흘러도 고상하여 평생 동안 나는 존경하였다. 역대 임금들도 누차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였으니 사림인들 어느 누가 공경하지 않겠는가. 종횡무진으로 내뱉는 말씀은 모두 이치에 합당하여 아름답게도 학문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천하를 다스릴 원대한 계획을 펼치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났다네. 한양의 사당에 음숙하고 고고한 선생의 초상화가 있어 온 유생들이 모두 모일 때에 성지가 한 잔 술을 올린다. 1778년 바쁜 국정에 틈을 내어 글을 짓다. 이 글 때문에 작가 미상의 초상화가 국보로 지정되었는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옥류봉 둘레길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도 넉넉한 평탄한 흙길로 조용하다. 길 옆에 찔레꽃은 물이 지어 피어 있다. 호두나무는 호두를 달고 있고 뽕나무도 어디를 달고 까맣게 익어가고 있다. 잎이 반짝이는 감나무는 이제 막 감꽃을 피우고 있다.
둘레길 옆에는 아기 똥풀이 노랗게 물이 지어 꽃을 피웠다. 물가에 낭만 텐트는 비어있다. 주인은 둘레길을 걸으러 나간 것일까? 제두루미 한 마리가 놀라 멀리 도망간다. 물에 비치는 검붉은 절벽 아위산이 원류봉이다. 높이는 400m 정도 된다고 한다. 물 건너 옥류봉으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가 있다. 모자는 옥류봉을 오르려는 듯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옥류봉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돌계단으로 시작한다. 경사가 매우 심하여 힘들다. 20m 정도 걸었는데 벌써 땀이 나고 숨이 찬다. 앞서가던 모자가 등반을 포기한 듯 다시 뒤돌아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강천 하류로 이어지는 이 숲길은 조용하여 명상하기에 좋은 길이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이 길을 산책하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나는 이 길을 걸으며 송시열의 귀향길을 생각해 본다. 숙종은 오랫도록 왕자를 얻지 못하다가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서둘러 정호세자를 원자로 책봉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여 인현왕후가 아직 젊었으니 후위를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상소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송시열은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된다. 맞손자를 데리고 떠나는 송시열의 귀향길은 이러했다. 석양에 행장을 꾸려 이달 초하룻날 닻을 올렸으나 저녁에 큰 바람을 만나 사람마다 시달려 밤중에는 어느 포구 마을에 들렸다. 다음날 그곳에 머물며 바람이 잦아지기를 기다렸다. 소사흘에 배를 띄워 큰 바다로 나왔다. 해가 지면서 바람의 새가 고르지 못하여 간신히 해안에 도착하니 동력이 벌써 환해졌다. 일행이 모두 피곤하여 해안 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초닷새에는 바람을 무릅쓰고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러자 김오랑은 한창 가시 울타리를 둘러치고 있었다. 언뜻 풍토를 살펴보니 사람이 살 곳은 아닌 듯하고 기후가 또한 이상하여 한라산에는 눈이 잔뜩 쌓여 있고 산 아래는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다. 성은이 관대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이런 곳에서 쉬도록 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 어찌 한이 있겠는가. 귀향살이 나그네 신세 외로운 배로 떠나니 거센 파도는 말리나 깊으라. 평생 충의를 지켰으니 우왕의 묘 찾을 길 없구나. 송시열의 죽음은 어떠했을까?
1689년 숙종 16년 6월 8일 건부도사 권처경이 정읍으로 사약을 들고 내려왔다. 그 적자리에 83세의 노인 송시열이 들어섰다. 사약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사약을 마시기 전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앞둔 우암 송시열의 마지막 유언이다. 따라온 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적었다.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주로 할 것이며 사업은 마땅히 효종이 하고자 했던 뜻을 위주로 할 것이다. 주자의 사상을 받들고 효종의 북벌 대의를 수행하라는 뜻이다. 제자들이 그 적자리가 추하니 바꾸자고 하자 우암은 우리 선인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이만한 자리도 못 가셨네 하며 거절했다. 송시열이 마침내 사약을 들이켰다. 정적이 흘렀다. 우암 송시열의 파란만장한 삶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사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죽음에 임하는 선비의 표상이었다. 사약을 내린 숙종은 이후 우암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숙종은 5년 뒤 그 일을 뉘우치고 우암의 모든 관작을 복구했다. 송시열의 위상은 사후에 보다 커져서 18세기에는 정조대왕에 의해 송자로 존칭되고 그의 문집이 송자 대전으로 발간되었다.